네, 이투스 에듀 입시센터 박건영입니다. 응급센터라고 불릴 정도로 저희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뭐 급한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요. 다급한 마음 모두 비슷하겠습니다만 일단 뭐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제 원서를 쓰게 될 때 상당히 큰 고민 있으실 겁니다. 내 점수로 이제 어떻게 대학을 설정할 것인지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마치 그 셰프가 레시피 가르쳐 주듯이 우리 이투스 에듀 입센터에서는 현재 입시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입시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통찰력을 사용하시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적표, 모집군, 경쟁률 반영비, 요강변화 지원 영역에서요. 모두 한 6교시 정도 되는 어떤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짧게 필요한 것만 얘기할 테니까 그 얘기를 잘 들으셔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대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을 원서를 비교하면 쓰시잖아요. 그럴 때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간단한 제 소개고 사진이 많이 다르죠. 네. 자, 여러분 성적표 이렇게 수험생 41만 5천 명, 재학생 수가 좀 적은 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학생 수가 적은 해, 재수생들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서 시험을 봤는데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 이과 학생들 언매를 많이 선택했네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언매를 통해서 표점을 높게 가져가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난해 대비 훨씬 늘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가형을 옛날에 선택했다면 나형은 인문계 영역이었다면 지금 이제 선택형 수능이 되면서 미적기와 확통으로 선택을 좀 풀어놨지만 다수가 이제 문과는 확통을, 다수가 이과는 미적을 선택합니다. 근데 역시 미적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2022학년 이래 2024학년 점점 미적 선택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자연계 학생들도 높은 표점의 유리함을 알기 때문에 1점이라도 더 좋아야지 대학 잘 가는 걸 아는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인문계열은 그러면 어떨까? 인문계열의 미적분 선택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여기 나온 것처럼 처음에 이제 지난해 5.8에 불과했던 인원이 9.4까지 늘어났거든요. 사탐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자연계 학생이 거의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미적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상경계열 학생들, 외국 국제고에서 또 자사고에서 상위 학생들이 미적을 선택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번 성적표를 받은 학생들의 내 개인이 아니라 41만 명 그리고 이제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50만 명 가까운 인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들 또 그런 시험을 봤을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남녀 비율을 좀 얘기해 봤습니다. 물론 여대가 있으면 남대는 없죠. 근데 이제 여대는 여대대로 지원자들이 학생끼리 어떤 성적을 갖고 있는지는 자기 거밖에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지금 남학생들, 여학생에서 국어 비중은 비슷하지만 수학 1등급의 비중은 73대 27로 압도적으로 남학생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등급 중에서도 아무래도 미적 선택자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할 때, 확통 선택자가 90% 미만이라고 할 때,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남학생들의 다수가 또 자연계 학생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분포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죠. 2등급 때도 지금 보시면 남학생과 여학생에 비해서 65대 35 정도로 남학생들이 더 월등히 높은 표지선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시 성적을 가지고 이제 과를 결정하게 될 때,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학과를 써야 되겠지만, 거기는 또 다수가 몰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수가 몰리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자기 점수가 높다는 것들을 갖고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흐름을 보면 언매, 난 미적, 그리고 재수생도 이미 좀 포함된 입시 안에서 그리고 1등급의 인원의 남녀, 성비 이런 것들이 올해 입시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영어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7.83%에서 4.71%로 영어 1등급 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의 변별력이 물론 당연히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만 영어 반영비가 높은 대학은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영어 반영비가 높았으면 영어를 잘 본 학생들이 거기 가는 게 유리했겠지만 현재 4.7%면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학생들의 그 흐름을 보시면 그러면 어느 학교는 2등급이라도 빌수가 있는 거죠. 반영비가 높은데 다 1등급 학생들이 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입시의 그 니치를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국어 표준 점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대비
이 언어 매체의 표점이 150점으로 16점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시험이 어려웠어요. 잘 본 애들이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적이 어려웠어요. 어려웠다는 얘기는 아주 잘 본 학생들은 소수고 그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표점만 높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수학이나 국어가 어려웠구나. 영어도 어려웠구나. 우리는 정시에서 학생들을 대학에 선발할 때 반영비로 선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면 반영비가 다양하게 있는데 특정 영역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에 시험 난이도가 어려운 학생들 입장에서는 쓰기가 두렵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그런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지? 네. 자, 그러니까 보이는 면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는 사탐 쪽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탐 얘기를 먼저 하면 윤사나 한국지리, 그 다음 세계 선택 학생들의 만점제 100분위가 96, 94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보통 이제 대학이 탐구 두 개를 반영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지금 이 말한 선택한 100분위가 블랭크 있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겠죠. 그런 학생들이라면 사탐에서 높은 점수로 변환편 점수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 100 받을 때 자기는 94의 점수를 받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나 또 이런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과 학생들이 각각의 시험에서 국수형은 어려워서 힘들었고 탐구는 잘 봤지만 100분위에서 블랭크가 생겨서 문과 학생들이 조금은 곤란한 시험이 되는 거고 저는 그러잖아요. 뒤집어 생각하라 이런 부분. 나만 어려운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대학에서 선발하는 게 총점으로 쭉 선발하는 게 아니고 반영비가 있고 모집군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이 있다. 조금만 뒤에 보면 그렇게 어떻게 포착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표점 쪽에 이제 과탐 쪽을 보시면 100분이 99, 99, 99 나오는 건 다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물리투만 99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투도 98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표점을 반영하는 대학이 이슈가 되는 거죠. 서울대나 홍대나 이런 학교들은 표준점수 그 자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과목 반영 학생들이 뭐 의대에서건 서울대에서건 아마 크게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제 이 학생들이 몇천 명인데 그 인원이 어디로 움직일지도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탐은 뭐 이슈가 표점이 뭐 지금 사탐에 비해서 이제 과탐 표점이 조금 높다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가렸습니다만 제가 좀 피할까요? 이렇게 피할까요? 이렇게 피해야 되나요? 네. 71.7이 됩니다. 71.7. 그리고 67.2가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이 표준 점수의 그 기준으로 변표가 만들었을 때 과탐 쪽에 그 변환 표준 점수의 어떤 그런 최고점의 그 수치가 더 높을 거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점수를 쭉 분석해 보면 어떤 식으로 동향이 흐를까 이런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놓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연계 학생들의 교차 이슈가 이 수치로 상으로도 일어날 거로 보인다.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미적 선택자가 있었고 정치, 경제법 이런 쪽은 아무래도 정외과나 상경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쪽이거든요. 그쪽 학생들 중에 극상위권 아이들, 연경이나 고경 쓰겠다는 아이들, 서울대도 경제경 쓰겠다는 아이들에게 자기가 받아본 점수가 그래 나 이과 학생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요건 영어 환산 점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대학 요강으로 왔습니다. 대학 요강을 좀 보면 이렇게 대학별로 영어 반영비가 100에서 95 이렇게 1, 2등급 사이를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성대는 등급별 변환편 점수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1, 2등급을 똑같이 했죠. 3등급부터는 점수가 깎이기 시작하고 반영률 10%라는 점. 그래서 올해 뭐 성균관대 이슈도 있었고 연대 같은 경우도 이슈가 영어가 늘 반영비가 높았다는 점인데요. 올해는 영어가 더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예상하기에 따라서 연대를 쓸 학생이 많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연대를 안 쓰면 대안으로 고려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갈지 아니면 연세대학교로 학생들이 몰려갈지 이런 것들은 경쟁률이나 이런 걸 보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1교시에는 성적표를 보면서 남녀 학생 그리고 표준 점수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어서 어느 쪽이 표점이 조금 더 높은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이제는 모집군을 보면서 모집군의 연쇄 이동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시작합니다.